북한이 어젯밤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2023년 9월 이후 2년여 만의 일인데, 먼저 열병식에 참석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목소리 확인하시죠. 용감한 조선인민군 장병들 모두 다 조선노동당의 이용도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의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조선인민군의 강대함과 빛나는 영예를 위하여 더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야단들 만세! 예, 북한의 야간 열병식, 계속해서 요즘에는 야간의 열병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젠 비도 오는 악천후 속에서도 진행이 됐는데, 노동당 창건 75주년, 2020년, 그다음에 2025년, 80년. 그러니까 꺾어지는 해라고 불리는 5년 주기로 대규모 열병식 큰 행사를 북한에선 하고 있는데, 봉영식 연대 교수 나오셨어요. 오늘 조금 전에 열병식 녹화 실황 중계가 끝났습니다. 무기가 여러 개 보여졌는데 화성 20평, 전 세계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라는 무기인데, 이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굳이 또 19+1, 20평을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이제 사정권이 그 세계 어느 나라를 다 타겟으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정확도가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엔진의 능력을 개선한다든지, 또 예전에는 이런 ICBM에 북한이 액체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액체 연료는 기온이 높으면은 엔진 내부가 부식하게 되고, 기온이 내려가면은 얼어서 사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습 공격에 약하죠. 노출이 되고. 그래서 고체형 연료를 쓰는 ICBM 개발에 북한이 성공했다는 것을 계속 선전해 왔고, 거기에 이제 최신형 그 화성 20호를 이제 공개했는데, 이제 관건은 이런 사정거리가 아니라 정말 실사거리 실험에 성공을 하고, 또 이 ICBM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대기권 재진입 때 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ICBM이 견디지 못한다면은 미사일이 산산조각이 나거든요. 또 대기권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들어올 때 각도가 잘 맞지 않으면 튕겨서 우주로 그냥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기술을 과연 북한이 가지고 있느냐? 이재명 정부 통일부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그런 관심을 끌기 위한 정보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조금 전에 화면에 지나갔던 화성 20평 보니까, 화성 20평을 차에 실었던 큰 차가 보니까 바퀴가 한쪽에만 11개더라고요. 양쪽에 바퀴가 있을 때 저겁니다. 싣고 있는 저 큰 미사일이 화성 20평.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저걸 이번 열병식, 어제 열병식에 최초로 공개한 거고요. 공 교수님, 이거 말고도 극초음속 미사일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거리가 800km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 끝에서 우리 부산 정도까지의 사정권이 되는 거죠? 그럼 남한을 겨냥한 겁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사정 거리를 본다면은 이 미사일이 어느 나라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전역을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뭐 초음속이다, 극초음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속을 마하라고 하죠. 그러면 소리의 속도와 같은 게 음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초음속이라고 한다면은 마하, 소리보다도 속도가 빠른 것이고, 극초음속이라는 것은 적어도 소리의 속도보다 5배가 빠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봉 교수님이 저한테 말하는 것보다 5배의 속도로 미사일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벌써 5배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미사일 체제는 이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발맞춰서 그 킬체인을 개발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방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야구 논리로 본다면 투수가 강속구를 던지는데 타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계속 연습을 해서 빠른 강속구를 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겠죠. 그럼 북한은 여기다가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커브를 섞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든지, 그러면 미사일을 오다가 갑자기 내려간다든지
곡선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는 굉장한 위협이 되죠. 예. 하지만 그것도 타자가 강속구뿐만 아니라 커브도 잘 치는 연습을 계속하면 막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북한 미사일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미리 때릴 수 있다. 원점 타격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의 무기 체계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여러 차례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어제 야간에 진행됐던 북한 열병식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재래식 무기도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신형 무기도 공개가 돼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그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열병식에는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을 보면 왼쪽에 베트남의 2인자 총리가 왔고 그 옆에 중국 2인자, 오른쪽에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러시아, 베트남, 중국 요 그 2인자들이 와서 삥 둘러서 섰단 말이죠.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게다가 김정은의 딸 김주애는 5년 전엔 더 어렸을 때는 왔는데 이번엔 또 안 왔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왜 북한이 5년 전서부터는 계속 야밤에 열병식을 하는가? 예. 분석에 따르면은 이것은 김여정 부부장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보고 야밤에 드론을 띄워서 하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열병식을 그때부터 밤에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80주년 건국 80주년의 열병식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것을 가장 신경을 썼겠는가? 그것은 본인이 처음으로 참석한 다자 외교 무대, 중국에서 천안문 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이번에 성대하게 열병식을 거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라든지 예. 중국의 이창 총리라든지 러시아의 2인자와 중국의 2인자가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베트남의 1인자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도 그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시진핑 주석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 왼쪽에 김정은 주석 이런 식으로 천안문 광장에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1인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엔 2인자들이네요. 그런 식으로 그래도 북한 열병식도 80주년을 잘 하고 싶은데 그 그림에서 딸 김주애를 넣기가 어색한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그 외교 성과나 본인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을 못 보여줄 수 뭔가 어색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주애가 열병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주애. 지난번 5년 전만 하더라도 저렇게 왼쪽에 화면 분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북한 간부가 무릎을 꿇고 귓속말을 하는, 입을 가리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노출되면서 김주애가 드디어 2인자가 됐나? 라는 얘기, 저렇게 애띤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2년이 지난 뒤의 모습에서는 오늘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서요. 좀 궁금해집니다.